3루 스위치예요. 3루 스위치. 어렵다, 그죠? 3루 스위치가 우리가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을 때는 이제 이입 이출이라고 불러요. 스위치 두 개, 입력을 좌우하는 스위치가 두 개 나왔어요. S1, S2 해가지고 출력 부분을 담당하는 램프 부분. 그러니까 스위치를 이제 켜고 끄고 했을 때 불이 켜졌다 꺼졌다라고 하는 램프가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입 이출이다라고 우리끼리 불렀어요. 전문가들끼리. 뭐 학생들이야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스위치 두 개, 램프 두 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끼리는 입력이 두 개다, 출력이 두 개다라고 해서 이 미출짜리 3루 스위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다 그게 한 두 번 나오다가 그 다음 시험에는 이제 항상 시험이 자꾸 어려워져. 이게 그냥 좀 똑같이만 나와도 이게 출제자들이 좀 그래요. 애들이 문제를 낼 때 항상 저번 시험을 생각한단 말이야. 저번에 애들이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내야겠다. 아니야, 우리는 저번 시험 안 봤는데, 그죠? 난 태어나서 이번 시험 처음 보는데 저번보다 또 어려워져. 자꾸 어려워져. 항상 지금 보는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보는 시험이 제일 어려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계속 나와도 나는 처음 보니까 어려울 텐데 거기서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놈의 출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60회 대비하고 계시죠, 그죠? 60회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59회보다 더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야. 나중에 또 61회 하면 61회도 또 더 어렵고 자꾸 어려워져요. 자, 어려워지는 추세 중에서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아예 싹 갈아엎을 수는 없으니까 PLC 부분을 조금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퀀스 부분을 조금 어렵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3루 스위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자꾸 어렵게 내고 있어요. 이입 이출로 나오다가 이제 또 시험이 한 두 번 정도 지나가니까 이입 삼출이 등장을 했어요. 뭐야? 스위치는 똑같이 두 개인데 램프를 세 개를 켜고 끄겠다 이런 얘기야. 사실 기본은 이입 이출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두 개짜리를 마스터할 수 있다, 완벽하게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램프 세 개 켜는 것도 뭐 그지 어렵진 않아요. 램프 하나 없다 생각하고 두 개 가지고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램프 하나에 대한 결선만 추가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또 더 어렵게 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번엔 아예 입력 자체를 3개로 가는 거야. 뭐 스위치를 3개로 가는 거야. 3입으로 간다는 거야. 출력은 2개만 볼까요? 3입 2출짜리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더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3입 3출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자, 3입 3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미 나는 이게 볼 때 전기 기능장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뭐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 뭐 3루 스위치가 뭐라고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무슨 3루 스위치 하나 푸는데 뭐 몇 시간씩 매달려야 되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입력 자체가 우리가 스위치가 2개밖에 없을 때는 둘 다 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만 켜져 있거나 하나만 켜져 있는 경우가 S1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S2가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둘 다 켜져 있는 경우 이렇게 조건 자체가 4가지로 구분이 됐었어요. 근데 스위치가 3개가 됐잖아. 3개가 되니까 경우는 몇 개? 8가지. 나오는 거 어떻게 3개 다 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만 켜져 있거나 하나만 켜져 있는 경우도 S1만 켜져 있을 수도 있고 S2만 켜져 있을 수도 있고 S3만 켜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또 등장을 하죠, 그죠? 2개만 켜져 있는 경우 S1, S2가 켜지고 S1, S3가 켜지고 S2, S3가 켜져 있는 또 3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켜지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 3 해가지고 스위치 조건 자체가 8개나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램프가 켜고 꺼지는 건 또 얼마나 천차만별이겠냐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죠? 그래도 언제든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번 시험에 장난친다면 굳이 어떻게 해요? 3루 스위치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쌤 뭐 설마 나올까요? 하면서 너무 이입, 이출, 이입, 삼출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는 짜투리 시간, 물론 시간 없죠, 그죠? 공부하는데 뭐 시간이 어떻게 남겠어? 잠을 조금 줄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전에, 3입, 이출짜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씩 조금 정복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강의가 선생님 왜 강의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지금 옆으로 좀 옮겼어. 여기가 너무 이제 실기 강좌가 너무 좀 복잡해 가지고 우리 PLC하고 3루 부분만 떼내 가지고 옆에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선행과정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선행과정 쪽에 들어가 보시면 그쪽으로 강좌가 이동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선택하셔서 보시면 돼요. 한 4, 50강 정도 된다, 그죠? 지루해하지 마시고 재밌게 강의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3입 이출짜리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문제 내는 방식은 똑같지 뭐. 진리표를 줄 거야. 자, S1이다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고 S2라고 하는 스위치, S3다라고 하는 스위치가 원래 우리가 2개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둘 다 꺼져 있고 얘만 켜지고 얘만 켜지고 둘 다 켜지고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스위치가 하나 더 많아지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8가지나 나올 거야.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빵빵빵빵인 경우에 S1이 다 꺼져 있는 경우에 얘가 빵빵빵 1, 1빵 1,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네 가지 경우하고 S1은 이번엔 다 켜져 있어. 다 켜져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빵빵빵 1, 1빵 1, 1이다 라고 하는 8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초창기니까 우리가 램프는 2개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L1이다 라고 하는 램프하고 L2다 라고 하는 램프가 어떻게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뭐야 이게 도대체 몇 가지라는 거야. 이게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이 16승, 이게 16승까지 막 나오겠네요. 그죠? 경우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냐면 불능이 엄청 많아요. 문제는 이게 되게 까다로워져. 이게 안 풀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이 계속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원했던 거랑 또 다른 동작이 나오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출제할 때는 결선을 미리 해놓고 그거에 따른 진리표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거꾸로 막 문제를 낼 거예요. 얘들은 지네끼리 쉽게.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야. 자, 스위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2개가 있고, 자, 3개가 있고, 그 다음 램프가 L1이 있고 L2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사실 이렇게 내요. 여기에다가 진리표에다가 숫자를 다 때려 넣은 상태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기가 좀 힘들더라 이거야. 그러면 가면 출제자는 여기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그다음 또 뭐 여기 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렸다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요걸 가지고 출제자가 그냥 해보는 거야. 어떻게 진리표를 만들어 본다 이거야. 경우의 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빵빵빵인 경우에 어떻게 된단 말이야. 빵빵빵 셋 다 꺼져 있는 경우죠. 그죠? 꺼져 있을 때 여기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L1은 무조건 켜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L2도 켜진단 말이야. 1 이렇게 되는 거야. 진리표가 L1, L2가. 문제 빵빵빵인 경우에 그럼 또 어떻게 빵빵 1인 경우 한번 볼까요? 빵빵 1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삼입의 진리표는 이런 식으로 8가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내가. 빵빵 1인 경우 한번 볼까요? 빵빵 1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L1은 켜지는 거야. L2는 안 켜져. 그럼 1빵 되겠죠. 그죠? 됐어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빵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세 번째 빵 1빵을 볼게요. 빵 1빵을 보자 이거. 빵 1빵일 때는 자 이러는 무조건 켜지는 거예요. 빵이니까 1일 때 벌써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죠? 또 1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12를 볼까요? 빵 11 같은 경우를 보면 L1은 켜지고 L2는 안 켜지고 또 1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1111인 경우겠죠. 그죠? 자 1빵빵인 경우에 얘가 1로 넘어왔어요. 1빵 빵인 경우를 보자.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L1은 1인 경우에 다 안 켜질 거야. 그죠? 얘는 안 켜질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L2가 켜진단 말이야. 빵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1빵 1인 경우를 보면 얘는 안 켜지고 얘도 안 켜지고 빵빵 되겠네요. 자. 11빵인 경우에 11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 켜지고 빵빵 되는 거야. 마지막 111인 경우에는 111 되는 경우에도 다 안 켜지는 거야. 이런 진리표가 되겠죠. 그죠? 답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답은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한테는 문제는 어떻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1111 빵빵빵빵 이렇게 내놓고 L2는 어떻게? 1 빵빵빵 1 빵빵빵 이렇게 내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거야. 그렇죠? 문제 내기는 얼마나 쉬워. 지 맘대로 결선을 해놓고 그죠? 진리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만 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거 결선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이 식을 만나게 됐을 때, 자, 요렇게. 줄이 좀 그렇다, 그죠? 새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인 경우에. 자, L1, L2다라고 보면 1111 빵. 이게 어디 갔어? 여기 위에부터 다시. 여기 요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L1, L2다라고 보면 1111 빵빵빵빵이었죠. 그죠? 1빵빵빵 1빵빵빵이다 라고 하는 놈이 있었다 이거.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앞에서 했던 거 기초대로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 L1이다라고 하는 건 언제 켜져요? 이때 네 번 켜지잖아요, 그죠? 네 번 켜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식을 보면 가로로 오는 건 다 곱하기잖아. S1바 곱하기 S2바 곱하기 S3바 더하기 또 뭐 해줘야 돼요? 두 번째 S1바 곱하기 S2바 곱하기 S3 더하기 세 번째는 S1바 곱하기 S2 곱하기 S3바 더하기 마지막 네 번째는 뭐? S1바 곱하기 S2 곱하기 S3다 라고 하는 게 L1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 잡아줘야 돼. 그래 놓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식을 간수화해가지고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2개짜리 간수하는 것도 짜증났는데, 그지? 2개짜리 간수하는 셈 요렇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공통이 쓰면 어떻게 묶어내고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죠? 3개짜리 간수화는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뭐 눈이 밝고 보면 공통이 바로 보이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카르노맵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단 말이야. 카르노맵이다라고 하는 거. 하기 싫죠, 그죠? 근데 쉬워요. 알고 보면 쉬워. 3개짜리를 우리가 카르노맵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간소화라고 하는 걸 해줘요. 간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어떻게 해야지 간단하게 만들어지냐 한번 볼게요. 일단 맵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카르노맵이다 이렇게 3개짜리를 결정하는 카르노맵이다라고 하는 건 칸이 총 8칸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쪽하고 이쪽을 딱딱딱딱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S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2개, S2랑 S3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S1이다 라고 하는 건 켜지거나 꺼지거나 빵 1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S2, S3다 라고 하는 걸 2개 묶어서 같이 적다 보니까 빵도 있고 빵 1도 있고 1빵도 있고 11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카르노맵이 구성이 안 돼요. 카르노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익숙한데 이거 말고 카르노맵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건 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면 종이에요. 원통이에요, 원통. 이게 쭉 돌아가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얘 역할은 얘고 얘 역할은 얘고 얘 역할은 얘고 얘 역할은 끝이 아니라 얘 역할은 다시 얘인 거야. 이렇게 삥 돌아간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순환을 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빵빵이면 여기 빵1이면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얘하고 넘어가려고 봤더니 요 자리도 다르고 이 자리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못 넘어간다 이거야. 그럼 뭐가 와야 돼? 요 다음에 일일이 와야 돼, 일일이. 그럼 얘는 아까 얘랑 똑같아서 넘어갔고 얘는 얘랑 똑같아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이번에 뭐 나오겠어요? 1빵이 나와야 돼, 1빵이. 요렇게 똑같아서 넘어가겠죠, 그죠? 또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씩은 똑같아야지 역한 갈 수가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사실 꼭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여기에 11이고 얘는 빵1이고 여기에는 빵이고 여기에는 1빵이고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카르노맵이 완성이 안 되냐? 아니요, 완성이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똑같네 넘어가고 똑같네 넘어가고 똑같네 넘어가고 똑같네 넘어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 항상 헷갈리죠, 그죠? 여러 가지가 될 때는 여러분 하나를 딱 정해놓고 고정시켜놓고 그냥 나는 무조건 요렇게 라고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핑을 완성을 할 때 위에 2칸 같은 경우에는 빵1, 1, 1빵 이렇게 정해놓을게요. 됐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L1을 간소화하고 싶어요. L1을 간소화하고 싶으면 L1은 S1바 곱하기 S2바 곱하기 S3바잖아요, 그죠? 바를 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바가 빵인 거야. 그러면 S1은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S1이 여기잖아요, 그죠? S1이 여기잖아. 요 칸이잖아요, 그죠? 빵에 지금 빵에 빵이야. 그럼 얘는 빵에 빵. 여기 자리가 들어간다. 이 자리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리는 빵에 빵이래요, 그죠? 빵에 빵이. S1 따로, S2, 3 따로 적어주니까 우리가 빵에 빵이래요. 그럼 빵에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빵에 1빵이에요, 그죠? 빵에 1빵, 빵에 1빵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마지막에 얘를 봤더니 빵에 11이야. 빵에 11.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결국 이 식들은 우리가 카르노맵에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체크가 됐어요. 이렇게 체크가 됐어. 결국 이게 무슨 매핑해서 간단하게 한다라고는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적는 것까지는 문제 없죠, 그죠? 적는 거 체크까지는 할 수 있잖아. 체크도 못하면 안 돼. 됐어요? 체크를 하고 나면 지금 옆으로 이렇게 4개가 같이 묶이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막 묶는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지금 보면 얘는 일단 S1 바 자리인 거야.
S1은 아예 끼지도 않았어요. S1 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S1이다 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원래는 얘가 얘잖아요. 그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인데 우리가 간소화하려고 그러면 뭐 똑같은 거 묶어내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을 이 매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됐어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 얘도 S1 바가 있고 S1 바도 있고 S1 바도 있고 S1 바도 있으니까 사실 그냥 수식적으로 따져도 S1 바로 묶어내 가지고 S2 바 곱하기 S3 바 더하기 S2 바 곱하기 S3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매핑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가자 이거야. 어떻게? 자, 이렇게 체크된 칸을 봤더니 얘는 일단 S1 바 칸이에요. 그럼 무조건 S1 바는 있는 거야. S1 바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여기에 여기도 체크돼 있고 여기도 체크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통인데 이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애 두 개가 합쳐지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1이 되잖아요. 그죠? 없어진다 이런 얘기.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 요건 살아나고 공통인 부분은 살아남아요. 다른 부분은 없어져.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없었어. 이게 없고 그냥 1만 이렇게 체크돼 있었다라고 보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간소화가 되냐면 S1 바다라고 하는 놈이 살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떻게? S2 바도 살아남아요. 얘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애는 살아남고 다른 애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남아? S1 바 곱하기 S2 바만 살아남아요. S3는 없어지는 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쪽에 다 있으면 없어지는 거야. 됐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요거는 똑같은데 얘가 다르네요. 그죠? 얘도 사라지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네 개가 다 표시가 돼 있으면 S2, S3는 다 사라져요. 누구만 남아? S1 바만 남는 거야. 다른 놈들은 사라지고 똑같은 놈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 네 개가 다 표시가 돼 있으면 여기에서 벌써 어떻게 S3는 없어졌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S2도 없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는다? S1 바만 살아남는다 이거. 그래서 얘를 간략화하면 에러는 결국 누구랑 똑같아? S1 바랑 똑같다 이거.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 L2를 볼게요. L2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요때만 켜지죠. 그죠? 누구? S1 바 곱하기 S2 바 곱하기 S3 바다 라고 하는 거랑 더하기 여기 뭐? S1 더하기 S2 바 곱하기 S3 바다 이거. 사실 이거는 요거만 놓고 봐도 요거 공통으로 묶이죠. 그죠? 이런 느낌이야. S2바 곱하기 S3바가 공통인데다가 여기 S1바랑 S1바 더하기 S2바다 보니까 이게 1이라서 그냥 어차피 교집합하면 얘만 살아남고 얘는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요것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카르노 맵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뭐야? 빵빵 빵에 빵빵이잖아요. 그죠? 빵에 빵빵 여기 체크가 되는 거야. 얘는 1에 빵빵이잖아요. 그죠? 1에 빵빵 여기 체크가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잖아. 요렇게는 보면 요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사라지고 할 게 없고 S1만 보면 S1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사라진다 이거. 서로는 S1 바도 있고 S1도 있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얘들만 그대로 남는 거. 얘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남는다는 거야? S2바 곱하기 S3바가 살아남는다 이거. 결국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관계없이 우리가 카르노맵만 몇 개 더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일단 S1은 없어지는 거야. S1은 없어지고 여기도 S1은 없어지고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공통 얘는 살아남고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S3, 2 자리고 S3 자리잖아. S3의 1이니까 그냥 S3만 살아남는 거야. S1은 1방 두 개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없어지고 요렇게도 보면 S2도 1방 다 했으니까 없어진다 이거. 요렇게 돼 있으면 누구만 살아남아? S3만 살아남는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두 개면 얘가 없어지고 S1이 없어지고 S2, 3는 다 살아남아야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S2 곱하기 S3바가 살아남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안 없어져요.
같은 칸에 이렇게 라인이 같이 붙어가지고 인접해서 묶여야지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선생님 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없어져. 이렇게 대각선이나 혹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는 카르노 맵으로 간소화가 안 돼요. 그대로 적어줘야 돼.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어떻게 얘가 원래 정체가 뭐였어? S1바 S2 S3였어. 더하기 따로 얘는 S1 그다음에 S2 S3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조건하면 사실 요거 하나끼리는 공통이잖아요. 얘들도 이렇게 있어도 요거는 공통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묶어낼 수 있어요. S2로 묶어내면 S1바 곱하기 S3 더하기 S1의 S3바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간단하게 되느냐, 여기서 더 간단하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카르노 맵으로 정령을 하면 사실 우리가 2, 4, 8 특히 우리가 하면 2, 4 정도 해가지고 2개가 인접해서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4개가 인접해서 붙어 있는 경우에 간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을게요.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매핑을 했더니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위에 상단에 있던 놈은 S1 바가 됐었고 하단에 있는 L2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S2 바 곱하기 S3 바였잖아요. 그죠? 뭔 소리야? 그림을 그려보면 S1 바다라고 하는 놈이 L1이다 라고 하는 거 하고 S2 바에 S3 바 했더니 누가 된다? L2가 된다. 때는 그죠? 뭐 빵일 뭐 해주면 끝날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그림처럼 자, 여기가 S1, S2, S3라고 하면 빵 1이죠, 그죠? 자, 빵에서 받아가지고 1번에서 L1 끝이야, 이거는. 또 S2의 빵에서 받아서 1에서 어떻게 S3에 0번 들어가가지고 1에서 L2 하면 끝난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이랑 뭐가 틀려요? 똑같다, 이거야. 하긴 문제 내기는 쉬워도 이렇게 역으로 찾아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이게 3입 정도 나온다, 입력이 3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식을 간소화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식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숫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적어보고 저렇게도 적어보면서 어떻게 간소화가 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논리 이제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맘대로 뭐 1111 적어보고 11빵1 뭐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카르노 맵을 썼을 때 어떻게 간소화가 되는지를 꾸준히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